네, 최순실 게이트 의혹 규명을 위한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검찰과 청와대 측의 팽팽한 기싸움이 시작된 모습입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는 검찰 입장에 청와대 측은 시기를 다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사회부 법조팀 김민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선임이 됐고 어제 기자회견, 사실상 시간을 좀 끌어보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서울 예. 고검 기자실 앞에 마련된 공간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세 장 분량의 미리 준비된 회견문을 읽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대통령이 조사받기는 힘들다는 게 예. 요지였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정리가 된 뒤에 가능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한번 들어보시죠. 현재 검찰 수사가 완결된 것이 아니라 한창 진행 중에 있고 매일 언론에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변호인으로서는 기본적인 의혹 사항을 정리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등 변론 준비에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저로서는 검찰이 이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해서 대통령 관련 의혹 사항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 들으신 것처럼 아직 기본적인 의혹 정리가 안 됐고 또 변호인으로서 변론 준비도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예. 입장을 보였는데요. 또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일단 얘기를 좀 했습니다. 서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또 대면 조사를 하더라도 그 횟수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과는 좀 상반되는 입장을 강조한 셈인데요. 이에 따라서 장소는 차치하고 조사 방식 또 시기를 놓고 이견을 노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수사에도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당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특검이든 검찰이든 내가 언제든 협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번 기자회견으로 한 발 좀 물러난 셈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 같은데 검찰은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나요? 네, 검찰은 당초 오늘까지는 조사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당초 입장이었습니다. 예. 최순실 씨의 기소를 앞두고 여러 가지 혐의를 좀 보완하고 또 추가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었는데요. 이 유영하 변호사의 기자회견 직후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입장은 이렇습니다. 현재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는 등 지금까지 수사 상황에 비춰보면 현 상황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대면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예. 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오늘 대면 조사가 어렵다면 내일도 가능하다. 내일까지 일단 마지노선을 그어놓은 상태입니다. 또 김수남 검찰총장도 어젯밤 퇴근길에 취재진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 직접 조사는 또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한 번 더 강조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보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좀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검찰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으로는 강대강으로 지금 맞서고 예.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2차 대국민 담화였죠. 검찰 특검 조사에 다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좀 입장을 바꿨다고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예.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진상을 규명하는 데 최대한 협조하겠다. 그래서 예. 검찰 수사든 특검이든 언제든 응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협조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받아들이는 데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상 지금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참고인 신분입니다. 따라서 조사를 하더라도 검찰 쪽에서 강제로 와서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강제로 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사실상 패를 쥐고 있다고 해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이번 기자회견은 추측해 보건대 좀 시간을 일단 끌어서 끌고 전략을 좀 채워보자라는 대비책으로 해석이 됩니다. 일단 보면 최순실 씨가 한 20일 안쪽으로 기소가 될 텐데요. 이 기소된 뒤에 공소장을 보고 공소장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준비를 할 건지를 좀 전략을 세워보자 이런 해석이 하나 나올 수 있고요. 또 특검 조사, 여야가 특검법을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이
사실상 조사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최소한의 그 조사 횟수를 최소화하겠다라는 의견도 이제 변호사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조금 더 이렇게 노출을 좀 최소화하겠다는 심리로도 읽히고 있습니다. 또 그 최순실 씨에 대한 기소 전에 그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하면 뭐 예를 들어 재단에 대해서 이제 뭐 강제 모금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최순실 씨에 대해서 아니면 대통령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시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탄핵의 법률적 근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헌법 65조에 따른 건데요. 이렇습니다. 헌법 65조는 대통령 등 공무원이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그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런 법에 따른 근거인데 따라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조금 시간을 늦춰보겠다라는 것은 이런 것들도 좀 피해보려는 심리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유영하 변호사가 기자회견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으로서의 사생활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이건 어떤 맥락에서 얘기를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유영호 변호사가 얘기하기로 조사 방식, 시기 등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해가면서 하나 얘기한 것이 대통령 이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줬으면 한다 이런 입장도 실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는 뭐 자기가 즉흥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기자회견문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과 뭔가가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입장을 담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기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고려해달라는 거냐, 사생활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추측컨대 그 최근에 박 대통령 의료 기록과 관련된 이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의혹 공개에 따른 그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강남 차원병원에서 최순실 씨가 대통령 주사제를 대리 처방받았다거나 아니면 세월호 참사 당시에 대통령이 미용 시술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지금 보도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그 대통령으로서의 지금 사태에 대해서 국정농단 책임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생활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거를 이렇게 우회적으로 변호인이 드러낸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기자회견 내용에서 그 내용은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고 대통령의 반박 논리는 어떨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네, 어제 그 유영호 변호사의 기자회견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측에서 어떤 식으로 반박을 해올 것인가를 좀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대국민 담화 기조와 비슷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도 비슷한 맥락에서 진행됐기 때문인데요.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개인적 부득의 소치로 주변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엄청난 국정 혼란을 초래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과 분노에 대하여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시고 모든 비난과 질책을 묵묵히 받아들여 왔습니다. 선의로 추진했던 일이었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았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 매우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이란 주어를 제가라고 바꿔보면 거의 대국민 담화랑 비슷한 수준의 내용인데요. 이에 따라서 아마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업들이 그런 국가 경제를 위해서 재단에 이제 모금하는 데 있어서 선의로 한 것이다. 내가 뭐 강제로 지시하거나 뭐 그런 내막을 현안을 들여다본 적은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반박을 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요. 또 이런 과정에서 최순실 씨를 비롯해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겼다. 나는 사실 그거를 몰랐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준비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목소리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이렇게 대통령 조사가 늦어지게 되면 사실상 특검에서 좀 조사가 이뤄지겠네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순실 씨의 구속 만기일이 20일입니다. 따라서 그 20일 전에 최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이 오늘이 16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2, 3일밖에 시간이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안에 대통령을 하루 조사한다고 해도 굉장히 검찰로서는 부담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검찰은 얘기하기로는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호성 전 비서관과 안종범 전 수석을 최순실 씨와 일괄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조사가 사실상 그 늦어지면 또 청와대 쪽에서 비협적으로 나오면 사실상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적진 않습니다. 변호인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 특검에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된 이상 그 대면 조사도 최소화하고
그 검찰 조사를 최대한 받지 않는 쪽으로 지금 가려는 의도가 읽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달 말쯤 아마 특검팀이 출범할 때까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지금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제 특검에서 맡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특검팀이 이제 출발했을 때도 보면 이렇게 전체적인 이제 수사 상황을 한번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좀 부실하다고 판단이 되면 아마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지금까지 수사 결과가 조금 사실상 불명예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의 눈치를 보다가 조사를 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에도 아마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대통령의 수사가 늦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수사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 혐의에 대해서 이제 모든 핵심에 대한 그 의혹에 대한 핵심은 그 대통령에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이 그 마지막 퍼즐, 지금 이제 구속된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하거나 아니면 좀 더 그 추가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이고 또 의혹의 핵심으로 이제 나왔던 인물이거든요. 예를 들면 안종범 전 수석은 그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기업에 이제 재단에 이제 기금을 출연하라고 좀 요구를 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 정호성 전 비서관도 그 대통령의 지시로 최 씨에게 이제 문건을 전달했다 이런 얘기를 좀 한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면 그 대통령의 조사가 사실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또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그 현재 직권남용하고 또 사기미수 혐의가 적용이 돼 있는데요. 또 재단에 관련해서 어떤 그 강제 모금 지시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면 제3자 뇌물수수도 가능한데 이런 검토를 위해서는 사실상 대통령이 실제로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 대통령이 조사가 늦어지면 일단 어떻게 견고하게 그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로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나중에 재판에 가서도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요. 또 그만큼 지금 수사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 오늘 오전 10시에 김종 전 차관이죠. 최순실 차은택 이권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 전 차관이 오늘 오전 10시에 이제 소환돼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전에 이 안봉근 이재만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네, 안봉근 이재만 그 전 비서관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인물이죠. 네. 그래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미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 문건 유출 관련해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고, 또 이런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지난 월요일이죠. 그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을 조사했는데 아직까지 혐의를 찾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나와 있습니다. 그 문건 유출에 문건 유출에 관여했는지, 또 최 씨에 전달되는 것을 알았는지, 아니면 뭐 최 씨를 이른바 프리패스 의혹이라고 하죠. 청와대를 드나드는데 뭐 이렇게 좀 편의를 봐줬는지 이런 것들을 캐물었는데 아직까지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향후 혐의가 나오면 다시 뭐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다. 그래서 피해자 신분으로도 전환 가능성은 있다고 열어둔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롯데 신동빈 회장 그리고 김상률 전 청와대 수석도 조사를 받았죠. 그렇습니다. 어제 그 롯데 신동빈 회장이 밤샘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5시 반쯤에 귀가를 했습니다. 예. 그 신동빈 회장으로서는 그 롯데그룹 비리 수사 이후에 지금 두 번째로 사실상 검찰에 출석하게 된 셈인데요. 그 이에 대해서는 그 올해 2월이죠. 대통령과 비공개 개별 면담을 하면서 그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그리고 그 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대가성이 있었는지, 어떤 청탁이나 이제 그런 부탁을 받고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롯데는 그 당초 두 재단, 미르 K스포츠 재단에 45억 원을 출연했었는데요. 올해 5월에는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더 냈다가 그 롯데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제 반납을 받았거든요. 예. 따라서 아마도 뭐 약점을 이용해서 조금 더 그 기금을 내라고 이제 압박을 가한 게 아닌가 이런 의혹도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김상률 전 수석이 차은택의 외삼촌인 김상률 전 수석도 어제 출석을 해서 새벽 1시까지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상률 전 수석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이권 개입에 차은택 씨와 관여를 했는지, 또 그 정유라 씨가
이대를 다니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하는데 좀 관여했는지 이런 의혹에 대해서 예. 이제 아마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동안 이런 의혹에 대해서 김상률 전 수석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해왔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 조사에서도 역시 같은 입장을 아마 밝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종 전 차관이 소환됐다는 얘기가 들어왔지만 예. 역시 그것도 어제 이제 삼성 그 광고 계획사인 제일기획을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예. 이게 최순실 조카인 장시호 씨 측의 평창 동계올림픽 이권 개입과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벌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김종 전 차관도 아마 곧 소환될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소환된 걸 보면 아마 그와 관련된 것을 좀 의혹을 묻기 위해서 아마 소환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민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